2025년 세계 항공 산업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미국의 F-35 라인은 3년째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자재난으로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서 믿기 힘든 신호가 잡혔습니다. 대한민국 초음속 전투기 20세대가 동시에 조립 가동 중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전투기는 눕혀서 조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투기를 세워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10년 만에 완성하고 우쭐대던 시스템을 한국은 단 1년 만에 끝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속도를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전투기 동체를 세운다고요. 20톤을 수직으로요. 3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작업해도 중력이 불균등하게 작용합니다. 치구 설계가 복잡해지고 작업 난이도는 3배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수평 조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에는 24대가 서 있었습니다. 로봇이 0.3mm 단위로 토크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두음을 쳤습니다.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저는 콜킨입니다. 30년간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국 기술분석실에서 일했습니다. F-35 타이푼 등 3개의 전투기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는 공상이라고, 한국이 F-35보다 빠르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경상남도의 한 공장 문이 열리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2025년 4월이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보고서가 돌았죠. 병렬 라인 가동 24대 동시 생산. 동료들은 비웃었습니다. 선전일 뿐이다. 데모용 숫자일 것이다. F-35는 한 대에 26개월이 걸립니다. 한국이 9개월에 3대를 뽑아낸다고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킨리 직접 가봐라. 저는 인천행표를 끊었습니다.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초청장 문구가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동기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렸죠. 경남 사천 거대한 조립동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안개가 자혹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말없이 신호했죠. 들어오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동체 24대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F-35 공장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전투기는 눕혀서 조립합니다. 70년 항공업계 철칙이에요. 무게중심 응력 분산 작업, 안전성 모든 게 수평을 전제로 하죠. 그런데 한국은 24대를 세웠습니다. 동시에 로봇팔 수천 개가 비처럼 교차했습니다. 불꽃도 소음도 없었어요. 오직 저주파 진동만이 가슴을 눌렀죠. 쿵쿵쿵. 24대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호흡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렬 양산 시스템입니다. 24대가 동시에 조립되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치구가 버틸 수 없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공차 편차 0.2%입니다. 02%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보정하죠. 0.02%의 135초기 분량이 6%였습니다. 한국은 0.02토라고요. 로보의 볼트를 조이고 있었어요. 센서가 토크 값을 측정했습니다. 0.3mm 단위였죠. 인간의 손으론 불가능한 정밀도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가르쳤죠. 디지털 트윈입니다. 300만 개 부품이 3차원에서 미리 조립됩니다. 실제 조립 전에 모든 간섭을 검증하죠. 화면엔 기체가 투명하게 떠 있었어요. 부품마다 색깔로 구분됐습니다. 빨간색은 간섭, 파란색은 정상이었죠. 실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24대 전체가 동기화됩니다. 한 기체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23대도 즉시 수정되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조립이 아니었어요.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휘자는 인공지능, 연주자는 로봇, 악보는 데이터였죠. 생산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9개월입니다. 9개월에 몇 대를요? 라인 전체가 돌아갑니다. 9개월이면 24대가 동시에 완성되죠.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F-35는 26개월에 한 대입니다. 한국은 9개월에 24대라고요. 속도가 약 70배 빠른 겁니까? 믿을 수자 없습니다. 저희는 빠른 게 아닙니다. 시간을 통제하죠. 시간을 통제한다. 저는 공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24대가 제 시선을 압도했죠. 각 기체마다 로봇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헛손질이 없었어요. 한 로봇이 멈췄습니다. 센서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로봇들도 동시에 멈췄어요. 24대 전체가요. 화면에 동기와 대기가 떴습니다. 3번 기체에서 미세 진동 이상이 감지됐죠. 전체 라인이 원인을 분석합니다. 10초 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보정 완료. 로봇들이 다시 움직였죠. 24대 전체가 동시에요. 멈춤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검증이었어요. 저는 전유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었죠.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스스로 호흡하고 수정하고 진화하는 생명체였어요. 자동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78%입니다. 사람은요, 조율자입니다. 로봇이 작업하고 인공지능이 검증하고 사람이 허용과 금지를 정의하죠. 노동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인간은 손이 아니라 머리를 쓰고 있었어요. 국산 부품 비율이 92%입니다. 92%의 F-35는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죠. 9개국이 부품을 납품합니다. 하나라도 막히면 라인이 멈춰요. 한국은 92%를 자체 생산한다고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기술을 융합했습니다. 삼성의 공정 데이터, 현대차의 생산 구조 한화에 정밀 가공이 여기 모였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전투기 공장이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의 기술력이 집약된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었죠. 산업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그날 밤에서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써야 합니까?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했어야 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혁명이 시작됐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단언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펜타곤 회의실이었죠. 제 보고서를 본 동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맥킨리 잔내 속았어. 데모용 라인이야. 실제론 못 돌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24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가능해. 선임 분석관이 말했죠. 보잉도 록히드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 말이 안 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 공장의 심장 박동을 데이터가 금속을 지배하는 순간을 다시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3일 후 저는 다시 사천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깊숙이 들어갔죠. 조립동이 아니라 설계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수십 개가 벽을 가득 채웠어요. 그 안에 KF-21이 떠 있었습니다. 투명한 기체였죠. 뼈대가 보였습니다. 엔진이 보였어요. 배선이 유압이 센서가 모두 보였습니다. 디지털 트윈입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300만 개 부품이 여기서 먼저 조립되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부품 하나가 움직였어요. 날개 연결 부였습니다. 천천히 동체에 결합됐죠. 그런데 빨간색이 떴습니다. 간섭 감지. 부품이 다시 분리됐어요. 각도가 0.2도 틀어졌습니다. 다시 결합됐죠. 이번엔 파란색이었습니다. 정상. 실제 조립 전에 이걸 다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00만 개 전부요. 실제 공장에선 단 한 번의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보잉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조립하고 문제 생기면 뜯어칩니다. 시간이 걸리죠.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상에서 먼저 완성합니다. 실제론 조립만 하면 되는 겁니까? 공차 편차가 0.02%라고 0.20%라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미리 보정하니까요. 보잉이나 록히드도이 정도는 불가능합니다.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저희는 배웠죠. 반도체에서요. 반도체. 저는 고개를 갸우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정을 아십니까? 칠롬 회로를 만듭니다. 머리카락 굵기에죠. 그걸 수십억 직접 합니다. 단 하나라도 틀어지면 칩이 망가져요. 그래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돌립니다. 실제 생산 전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정밀도를 전투기에 이식한 겁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가 계속 말했죠. 초대형 유조선 한 척에 부품이 수백만 개입니다. 무게가 수만 톤이죠. 1mm만 틀어져도 배가 기울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3차원 설계 시뮬레이션을 20년 전부터 돌렸습니다. 자동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대차 공장은 자동화율이 90%입니다. 로봇이 용접하고 도장하고 조립하죠. 사람은 검수만 합니다. 그 노하우가 여기 있어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이건 전투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산업 역량이 하나로 모인 겁니까? 20년입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요. 시절부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실패도 많았죠. 외국 기술진이 비웃었어요. 너무 복잡해서 망할 거야 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복잡하면 망합니다.
항공업계 상식이죠.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죠. 복잡함이 지금의 단순함을 만들었어요. 단순함. 저는 되물었습니다. 24대 동시 조립이 단순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복잡하니까 실행이 단순해졌죠. 모든 변수가 이미 계산됐으니까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역설이었어요.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 가장 단순한 결과를 만든다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24대가 동시에 떠 있었어요. 투명한 기체, 24대가 동기화되며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한 기체에서 부품 하나가 파란색으로 바뀌자 나머지 23대도 동시에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실시간 동기화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한 대에서 검증되면 나머지도 즉시 적용되죠. 10번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시간이 24분로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 더 빠릅니다. 동시에 진행되니까요. 무장 통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블록부터 가능합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블록건에서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요?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블록2였죠. 3년 후였어요. 그런데 디지털 트윈에서 미리 검증했습니다. 하중진동 전원 데이터 연결 모든 게 문제 없었죠. 그래서 앞당겼습니다. 저는 허드음을 쳤습니다. 미국은 F-35에 무장 통합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가상에서 먼저 끝내고 실제론 장착만 한다고요. 타우러스 통합이 확정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시험 비행합니다. 다음 달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시간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시간을 앞서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에게 보낼 자신이 없었어요. 뭐라고 쓸 겁니까? 한국은 시간을 통제한다고요. 비웃음만 살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을 찍었죠. 24대가 투명하게 떠 있는 화면이었습니다. 언젠가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호텔 창밖으로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라인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24대가 동시에 호흡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계의 진보가 아니야. 사고방식의 진화야. 한국은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질서를 만든 겁니다. 데이터로 시간을 지배한 거였죠.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요. 시작합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립동 관제실에서 있었습니다. 3일째 방문이었죠. 이번엔 병렬 양산 시스템의 전체 가동을 보러 왔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24대의 기체가 떠 있었습니다. 각 기체마다 진행률이 표시됐죠. 17%, 18%, 19% 모두 같은 숫자였습니다. 완벽하게 동기화됐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대가 앞서가면 나머지가 따라갑니다. 한 대가 늦어지면 전체가 기다리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4대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어요. 동체의 날개가 결합됐습니다. 24대 동시에요. 엔진이 장착됐습니다. 24대 동시에요. 센서가 배선에 연결됐습니다. 24대 동시에요. 속도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F-35와 비교해 보시죠. 엔지니어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파란색 선이 F35, 빨간색 선이 KF21이었습니다. F35 26개월, KF27 9개월. 단순 비교는 의미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죠. F35는 한 대씩 만듭니다. 저희는 24대를 동시에 만들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F35는 26개월에 한 대, 한국은 9개월에 24대. 단순 계산으로 약 70배 빠른 겁니까? 자동화율이 핵심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78%가 로봇이죠. 사람은 22%만 관여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허용과 금지를 정의합니다. 로봇이 작업하고 인공지능이 검증하고 사람이 최종 승인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동의 진화였어요. 손에서 머리로 옮겨간 겁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화면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7번 기체 이상 감지. 저는 긴장했습니다. 뭡니까? 엔진 장착부 토크 값이 기준치를 0.5% 벗어났습니다. 0.5%.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의 기준은 0.02%였죠. 촉버트면 F의 5배나 큰 편차였습니다. 전체 라인 정지합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24대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지했죠. 화면에 동기와 대기가 떴습니다. 번만 멈추면 안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24대는 하나입니다. 한 대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원인을 찾죠. 인공지능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3차원 화면에 10번 기체의 엔진 부위가 확대됐어요. 볼트 하나가 빨갛게 표시됐습니다. 토크 부족. 원인이 뭡니까?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화면에 답이 떴습니다. 치구마무, 건천년, 년연 산미비의 정종 산미.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입니다. 그걸 감지한 겁니까? 치구 교체합니다. 엔지니어가 명령했습니다. 로봇팔이 움직였어요. 치구를 빼내고 새 치구를 장착했습니다. 17초가 걸렸죠. 재검증합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볼트가 다시 조여졌어요. 이번엔 파란색이었습니다. 정상 전체 라인 재시작합니다. 24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멈춘 시간은 43초였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었어요. 진화였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수정하고 학습한 겁니다. F35초기 생산 때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분량이 6%였습니다. 완성 후에 발견됐죠. 뜯어치는데 수개월 걸렸어요. 한국은요, 장점성 2%입니다. 그리고 조립 중에 발견됩니다. 완성 후엔 문제가 없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차이였습니다. 미국은 만들고 고칩니다. 한국은 고치며 만들어요. 완성품은 이미 완벽하죠. 첫 시험 비행이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24대 중 첫 기체가 오늘 완성됩니다. 내일 새벽 비행하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F-35는 첫 비행까지 수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완성 다음 날 난다고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활주로 옆에 서 있었죠. 안개가 자욱했어요. KF-21 한 대가 활주로에 섰습니다. 3번 기체였죠. 엔진이 켜졌습니다. 저주파 진동이 땅을 흔들었어요.
관제탑에서 교신이 들렸습니다. 3번 기체 이루커가 로저 조종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체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다 빠르게 활주로를 질주했죠.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체가 상승하며 안개를 뚫었어요. 햇빛이 날개를 감쌌습니다. 아름다웠죠. 완벽했습니다. 센서 정상 관제탑에서 들렸습니다. 엔진 정상 항전 시스템, 정상 비행 데이터 실시간 송신 중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기체는 단 하루 전에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을 알고 있어요. 문제없이 조립의 정밀도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비행의 안정성으로 이어졌군요.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지상에서의 완벽함이 하늘을 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하게 만들면 완벽하게 날죠. 그날 오후 외신 속보가 터졌습니다. 한국 KF-21 첫 비행 성공. BBC, 로이터, AFP 전 세계가 보도했어요. 미국 국방 싱크탱크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한국의 속도. 저는 호텔방에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미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이 필요하다. 10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우리는 기계에 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에 졌죠. 한국은 속도를 높인 게 아니었어요. 시간을 재정의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어요. 24대가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과장입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선임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제 보고서에 빨간 표시가 가득했죠. 선전 가능성 높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24대가 동시에 그건 데모야. 그가 말을 끊었어요. 실제론 못 돌려. 불가능해. 숫자가 이렇게 명확한데요. 숫자는 조작할 수 있어. 다른 분석관이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면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청문회 스타일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사흘 후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워싱턴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 12명이 화면에 떠 있었죠. 맥킨리 분석관.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수직 조립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합니다. 직접 봤습니다. 중력 벡터는요. 치구 설계는요. 공차 편차 0.02%로 해결했습니다. 불가능해. 또 다른 장성이 말했죠. 보잉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증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보냈죠. 사진 영상 수치. 숫자가 말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사천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미국 기술 박물관과 함께였어요. 7명이었습니다. 모두 회의적이었죠. 조립동에 들어섰습니다. 24대가 여전히 세워져 있었어요. 미국 팀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워져 있네. 한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위험합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죠. 중력 벡터가 균일하지 않아요. 응력이 비대칭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수석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공차 편차 로그가 떴어요. 치구 설계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보정 알고리즘이 3종 교차로 증명됐죠. 데이터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미국 팀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비미세 진동 수치 이상 라인이 멈췄습니다. 24대 전체가요. 화면에 동기와 대기가 떴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장이 숨을 멈췄죠. 미국 팀이 웃었습니다. 맞죠? 역시 문제가 있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침착했어요.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11번 기체 날개 연결부 진동 0.7 0.8mm 머리카락 굵기입니다. 그걸 감지한 겁니까? 치구 재조정합니다. 로봇팔이 움직였어요. 치구 각도가 연격선 3도 틀어졌습니다. 재검증이 시작됐죠.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미국 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역시 안 되는군. 15분이 지났습니다. 17분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보정 완료. N14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인이 재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조용했습니다. 더 정확했죠. 7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7분 만에 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린 서두르지 않습니다. 동기화가 본질이니까요. 미국 팀은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문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익명 제보였어요. 특정 해외 방산업체의 로비 문건이었습니다. 제목이 동맹 장비 우선 구매 압박. 폴란드가 KF-21 공동 생산을 타진했습니다. 그걸 막으려는 움직임이었죠. 정치와 산업이 얽혀 있었어요. 저는 문서 끝에 적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답했다. 남은 건 용기다. 17분. 그 짧은 정지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관리했죠. 침묵 속에서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라인의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었어요. 24대가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의심을 키웁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의심을 삼키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적은 무지가 아니라 이해관계라는 걸. 1000번입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험실에서 있었죠. 거대한 기계가 볼트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토크 재현성 9급 98회. 1000번 반복한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볼트를 1000번 조입니다. 편차가 0.2% 이하여야 합격이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1000번이요? 로봇이 1000번 같은 힘으로 조인다는 겁니까? 9999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로봇 팔이 볼트를 풀고 다시 조였어요. 천하의 완료. 데이터가 떴습니다. 평균 토크가 85.6 20만 맨, 최대 편차 0.017%, 역전점 0.17%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1000번의 동일함이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베테랑 장인의 손도 편차가 3%입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죠. 로봇은 0.02% 이하죠. 센서 알고리즘 치구가 3중으로 보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균일함, 지루하지 않았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예지 정비 시스템을 보여드리죠. 엔지니어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KF21 한 대가 3차원으로 떠 있었어요. 날개 연결부에 볼트 하나가 노란색으로 깜빡이었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피로균열 예측입니다. 이 볼트는 비행 320시간 후에 균열이 시작될 가능성이 78%죠. 320시간 후를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측합니까? 비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진동, 온도, 응력이 축적되죠. 인공지능이 패턴을 찾아냅니다. 정비는요, 300시간째 교체합니다. 고장나기 전에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정비가 사고가 아니었어요. 예방이었습니다. 아니, 예측이었죠. 35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장나면 고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높죠. 한국은요, 고장나기 전에 고칩니다. 운영비가 30% 낮아요.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운영비 곡선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졌습니다. 이건 비행기가 아니었죠. 진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무장통합 테스트장으로 가시죠. 엔지니어가 앞장섰습니다. 야외 테스트장이었습니다. KF-21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날개 아래에 미사일 모형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타우러스 모사체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에요. 사거리 500km죠. 500km,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전략 무기입니다. 블록건에서 통합한다고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블록2 계획이었어요. 3년 후였죠. 어떻게 앞당겼습니까? 디지털 트윈에서 먼저 검증했습니다. 하중 진동 전원 데이터 연결을 가상에서 1000번 테스트했죠. 문제가 없었어요.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하중 테스트 통과, 진동 테스트 통과, 전원 연결 통과 데이터, 핸드쉐이크 확인, 핸드쉐이크 포지티브 교신이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미사일과 전투기가 하나가 됐어요. 블록원에서 전략 무기를 통합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세계 최초죠. 그렇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사거리 500km 무기를 갖는다는 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였죠. 자동화 구역으로 가시죠.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조립동 한쪽이었습니다. 로봇들만 있었어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동화율 78%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로봇이 토크를 조이고 인공지능이 온도와 전류를 감시합니다. 사람은 허용과 금지를 정의하죠. 한 로봇이 볼트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센서가 토크 값을 측정했어요. 85.24nm 기준치는 2형에서 85.3 사이였습니다. 통과였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제실입니다. 20차대 전체를 모니터링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동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위로 상승한 겁니다. 손에서 머리로 옮겨갔죠. 한 가지 보여드리죠. 엔지니어가 한 젊은 직원을 불렀습니다. 신입입니다. 입사 3개월째죠. 신입이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화면에 결함 후보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15번 기체 날개 연결부 미세 진동 패턴 이상 신입이 말했습니다.
알고리즘에 반영하죠. 엔지니어가 승인했습니다. 다음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15번 기체의 치구 각도가 0.2도 조정됐어요. 진동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갱신됐습니다. 결합률 0.3%에서 0.1%로 하락. 입사 3개월 신입비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혁신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죠. 시스템이 보상하는 일상의 개선이에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었어요. 학습하는 생명체였습니다. 작은 개선이 누적되고 데이터가 쌓이고 시스템이 진화했죠. 균일함이 힘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1000번의 동일함이 전쟁을 바꿉니다. 저는 공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24대가 조용히 호흡하고 있었어요. 로봇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센서가 깜빡였죠.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의 의지가 모든 걸 지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작은 완벽함이 큰 승리를 만든다. 한국은 영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매일 매순간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경보. 관제실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이었어요. 전력 강화. 저는 뛰어갔습니다. 화면에 경고가 가득했죠. 브라운 아웃닝. 뭡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지역 전력 개통 이상입니다. 조립동 전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24대의 작업 라인에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로봇들이 느려졌어요. 예비 전원 전환합니다.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4.6초가 지났습니다. 예비 전원이 들어왔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18번 기체 관성 센서 데이터 지연 화면에 노란불이 떴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데이터 지연, 그게 뭘 의미합니까? 동기화가 틀어집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외쳤어요. 화면에 빨간 경고가 떴습니다. 싱크드리프트, 동기화 이탈이었습니다. 24대가 하나의 리듬을 잃는다는 뜻이었죠.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까? 라인을 멈춰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수석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체를 멈추지 마세요. 시스템이 잡습니다. 시스템이 잡는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흘렀습니다. 18번 기체의 데이터가 0.3초 늦어지고 있었어요. 0.34초, 0.5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드리프트 8초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8초면 엄청난 격차였어요. 볼트 하나가 잘못 조여질 수 있습니다. 각도가 틀어질 수 있죠. 중앙 서버 자율 교정 시작.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4대 전체에 보정 패킷을 전송했습니다. 진동, 온도, 전류, 값을 재수합하기 시작했죠. 드리프트 0.6초 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억짠 4초, 0.2초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래프가 수렴하고 있었어요. 18번 기체가 다시 동기화 라인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리프트 0.0초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동기와 복구 0.8초만이었습니다. 8초만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위기를 삼켰어요.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4대가 여전히 호흡하고 있었죠.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오케스트라였어요.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지휘자가 흔들려도 연주자들이 박자를 지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이건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이었죠. 그날 오후 외신 기사가 터졌습니다. 한국 라인 안정성 의문. 누군가 전력 강화 사건을 흘렸습니다. 경쟁사의 브리핑이 열렸어요. 직렬이 더 안전하다. 병렬은 위험하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0.8초 만에 복구된 기적을 보지 못했죠. 공식 로그를 공개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전력 강화 4.6초, 데이터 지연 0.8초, 자율 복구 0.8초, 무정지 교정 성공. 그래프가 선명했어요.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외신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무정지 교정 기술 입증. 저는 웃었습니다. 비난이 증명으로 바뀌었어요. 위기가 실로에로 전환됐죠.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가 비행 전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타우러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시험 비행합니다. 내일? 저는 긴장했습니다. 전력 강화 사건 다음 날에요? 준비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스템이 준비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활주로 끝에 섰습니다. KF-21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날개 아래에 타우러스 모사체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26 슬롯 확정됐습니다. 관제탑에서 교신이 들렸습니다. 저는 기체를 올려다 봤습니다. 저 전투기는 전력 강화를 겨눠요. 동기와 이탈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거리 미사일을 달고 비행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증명은 하늘의 몫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저주파 진동이 땅을 흔들었어요.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위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관리됐어요. 정지 대신 교정을 택한 공장. 비난은 소음이었고 로그는 음악이었죠.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증명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비행으로 하는 겁니다.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7분이었습니다. 활주로에 정적이 흘렀죠. 저는 관제탑 옆에서 있었습니다. KF-21 한 대가 활주로에 섰어요. 3번 기체였습니다. 날개 아래에 타우러스 모사체가 장착돼 있었죠. 엔진의 예열음이 들렸습니다. 심장 박동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순간이 30년 군사 분석 인생의 분기점임을 직감했죠. 3번 기체 26대기 관제탑에서 교신이 들렸습니다. 로저 조종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했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비행이 모든 걸 증명할 겁니다. 병렬 양산이 진짜인지, 수직 조립이 가능한지, 무장 통합이 성공했는지, 이륙허가 관제탑이 말했습니다. 엔진음이 커졌습니다.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러다 빠르게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체가 상승하며 안개를 뚫었어요. 햇빛이 날개를 감쌌습니다. 아름다웠죠. 완벽했어요. 센서 정상 관제탑에서 데이터가 들렸습니다. 엔진 정상, 항전 시스템 정상 비행 데이터, 실시간 송신 중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기체는 병렬 라인에서 만들어졌어요. 24대 중 하나였습니다. 수직으로 조립됐죠. 공차 편차 여 스전 저희 2%로 유닛바트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문제없이 조립의 정밀도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비행의 안정성으로 이어졌군요. 옆에선 한국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지상에서의 완벽함이 하늘을 나는 겁니다. 기체가 선회했습니다. 기동 테스트였어요. 좌로 급선회, 우로 급선회, 상승 하강, 모든 기동이 부드러웠습니다. 진동 수치 정상, 관제탑이 보고했습니다. 기체의 안정성 우수,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데모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갑자기 관제탑에서 새로운 교신이 들렸습니다. 블로건 장거리 공대지 모드 활성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변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금입니까? 한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타우러스 통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개한다고요. 블로건에서요. 무장 시스템 링크 확인.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데이터 핸드쉐이크 포지티브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일정을 앞당긴 게 아니야. 미래를 당겨온 거야. 기체가 다시 선회했습니다. 이번엔 적어도 비행이었어요. 지상 100m 타우러스 운용 고도였습니다. 목표물 시뮬레이션 라곤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사거리 5개 큐트되고 건네 진입 500개 큐트되더 전략 무기였습니다. 한국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순간이었죠. 시험 성공, 관제탑이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그저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기체가 착륙 패턴으로 들어왔습니다. 활주로에 내려앉았죠. 부드러웠습니다. 완벽했어요.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였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어요. 맥킨리 BBC, 쏙 뽑았나 한국이 블록건에서 장거리 미사일 통합했다는데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블록에서 그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이미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죠. 우린 몇 년이나 뒤처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외신 속보가 터졌죠. BBC 한국 3년 앞당긴 무장 통합 성공. 로이터 KF-21 블록건부터 장거리 타격 능력 보유. 포브스 한국은 전투기뿐 아니라 산업 표준을 재정의했다. 제임스 디펜스 병렬 양산의 승리, KF-21이 시장을 흔든다. 저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 국방 싱크탱크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한국 모델의 충격. 저는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12명의 분석관과 장성들이 화면에 있었죠. 맥킨리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리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10년입니다. 10년 맞습니다. 그들은 20년간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기술을 융합했죠. 디지털 트윈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면 최소 10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콜에 독백이 맞았군. 한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10년을 잃었고 그들은 1년을 창조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활주로에 다시 섰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기체 한 대가 경납고에서 나왔습니다. 4번 기체였어요. 내일 비행 예정이었죠. 저는 그 기체를 바라봤습니다. 저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선원이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선원이야.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에서 문명이 새롭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질서를 복제가 아니라 창조를 기다림이 아니라 당김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체가 상승하며 태양을 가르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았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끌어왔지.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미 날아올랐다고요.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뭐라고요? 공동생산 제한입니다. 18대 도입하고 24대는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요. 48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죠. 체코, 사우디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형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었죠. 유럽 언론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KF-21은 나토의 새 표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토의 표준. 저는 전유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요. 미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가 긴급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제목이 코리안 메소드라예요. 코리안 메소드. 한국식 방법론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확장됩니다. 엔지니어가 화면을 켰습니다. KF-21이 아니었어요. 무인기였습니다. 수송기도 있었죠. 전자정의도 보였습니다. 한 공장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생태계가 태어났군요. 맞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항공이 하나로 연결됐죠. 국가형 공정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전투기 기술이 아니었어요. 문명의 설계도였습니다. 3주 후는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소환됐죠. 회의실에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성 5명, 분석관 7명이었어요. 테이블 중앙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죠. 코리안 메소드 병렬 양상과 디지털 통합의 미래.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맥키니 자네가 직접 봤지. 어떻게 가능했나 저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4대의 동체가 세워진 채 조립되는 장면이었어요. 이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직 조립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사고방식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린 빠름을 추구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들은 조화를 만들었죠. 우린 분리했습니다. 그들은 통합했어요.
우린 부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로 먼저 조립했죠.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건가 맞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질서가 문제였습니다. 한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10년 걸립니다. 그들은 20년간 준비했어요. 시절부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실패를 축적했죠. 반도체에서 배웠고, 조선에서 배웠고, 자동차에서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로 모인 겁니다. 10년이면 장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이 그들은 더 앞서가겠군.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문명의 리듬을 바꿨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사천으로 날아갔습니다. 마지막 방문이었어요. 밤이었습니다. 공장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조립동 밖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4대가 여전히 호흡하고 있었어요. 로봇들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센서가 깜빡이었죠.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계속 돌아갔어요.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한참 동안 24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시간을 연주합니다.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이었어요. 지휘자는 데이터, 연주자는 로봇, 악보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는 한국이었죠. 국가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무인기입니다. 그 다음은 수송기입니다. 전자정이 공중급기. 모든 것이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전투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항공산업 전체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준비됐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상은 따라올 겁니다.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4대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별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속도는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질서였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공장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시간을 지배한 나라. 본문은 짧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세상의 하늘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비행이 아니라 사고의 속도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저 지배했습니다. 나는 그날 동체를 세운 그 공장에서 문명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KHPH-71이 날고 있을 것입니다. 병렬 라인에서 태어나 데이터로 완성되고 질서로 증명된 기체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시간조차 그들을 따라가던 순간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썰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헛숨이 뜨거워지는 순간 당신과 내가 함께 느낍니다. 감동을 세상에 전합니다.